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6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자율주행 개발 기업인 오토노머스 A2G와 한 손을 잡고요. 지난 18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진행한 서비스 개시 행사는요. 자치시장, 서울특별시 자치시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실장 등 함께 참석해 서비스 전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서비스는요, 승객이 필요할 때 직접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로 차량 호출 및 예약, 요금 결제는 모두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요, 세종청사 인근의 약 4km 구간 3개의 승합차 지점에서 세종시가 선별한 얼리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작, 점차 운행 지역과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은요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안전을 위해 동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를 위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스타트업인 바로 오토노머스 A2G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인지, 판단, 제어 등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독자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전국 도로에 4만 km 이상의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검증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는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솔루션은 오토노머스 A2G가,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만큼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와 맞는 별도의 서비스 매뉴얼과 그 다음에 플랫폼 운영 정책을 구축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종에서 이런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 요것 또한 또 국내 스타트업 포티두닷이라는 회사가요. 라이다가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내년부터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티두닷은요, 기아차 니로 2를 기반한 자율주행차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티두닷은요, 자율주행용 카메라 및 하드웨어 플랫폼부터 지도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고유의 기술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포티두닷 자율주행차는요, 다른 자율주행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라이더 없이도 레벨 4의 카메라와 레이더의 센서 퓨전 기술만으로 복합적인 상황인지 판단, 그다음에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필수로 꼽히던 고정밀 지도가 아닌 자체 기술로 구축한 경량화된 지도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정밀 지도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복잡한 도심 환경으로 꾸며진 KCT에서 포티2닷은 다채로운 주행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검증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입증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서울 상암 일대에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 레벨4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쌍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차가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쌍차는요, 이날 16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서울 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청이 2009년 1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인데요. 사용자는 이날 보도자를 통해 경영 상황 악화로 지난 15일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해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쌍차가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의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하지는 못했고요.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 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 600억 원을 포함해 금액이 총 1650억 원 규모로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쌍차는 이제 보류 기간 동안에요.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합의를 하고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의 회생 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마인드라직도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사용자의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요, 이 사용자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부품 협력사 애로 해소 체계를 가동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요, 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산업부와 경기도 및 충남 지방중기청 등 이제 협력업체 지원반을 또 가동해서 또 사항을 또 모니터링 한다고 하고요. 또 1대1 맞춤형 해결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임원들도 전원 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경영이 또 회생 절차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원들도 이거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고요. 지금 하루빨리 내년 초에 조금 이 경영 정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이 실증 특례를 허가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사실 이제 버스에 이제 외관에 이제 광고물을 붙여서 수익을 내죠. 버스 업체도.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이 5개 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시증 특례가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수익 분배 거래 중개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나 택시에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더 큰 크기와 더 많은 주행 거리를 기록할수록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모터스포츠는 바로 포뮬러 1이 대표적이죠. 이제 포뮬러 머신에 1년에 3억 명 가량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데요. 그래서 500억 원 이상의 메인 스폰서들이 돈을 내고 원하는 팀에 광고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내 차에 붙이는 광고판 허가는요, F1 수준에 좀 턱없이 못 미치지만 소소한 용돈벌이가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요. 이제 자동차 5개 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 특례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허가 제안을 한 곳은요, 오픈그룹과 캐시 플러스가 각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LG전자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요, 바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LG전자가요, 임시 이사를 열고 VS 본부의 그린 사업 일부를 대상으로 물적 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의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회사인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마그나가 이 신설 회사의 지분 49%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은 4억 5,300만 달러, 하나로 약 5,016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지금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면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는 가칭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는요, 인천이라고 하고요, 본사가요. 그래서 이 그린 사업 일부가 관련된 임직원 1,000여 명이 합작 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할되는 이 그린 사업 일부는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그 다음에 차량 충전기는 물론 고동 시스템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또 합작 법인이 또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마그나는 풍부한 사업 경영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포함해 파워트레인 분야의 통합 시스템 설계, 검증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그나는 물론 마그나의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조기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요. 또 앞서서 LG전자는 쉐보레 볼트와
볼트 EV와 제규어 아이페이스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증 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LG전자가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캐시카우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3년 VS 사업본부로 신설을 했고요. 이어서 2018년 8월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또 ZKW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작 법인이 나왔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기아차 이야기입니다. 기아차가요, 내년 1월 초에 신규 브랜드 엠블럼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 시대의 전환을 위한 브랜드 자체 전략을 순차적으로 전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 기아차 사옥에 기아차 엠블럼이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바로 옆에 현대차 건물이 있죠. 근데 현대차 엠블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엠블럼은 지난 20일에 철거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엠블럼 내년 1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엠블럼이 공개되면요, 양재동 사옥과 그 다음에 주요 남양연구소 등 주요 시설물에 새로운 기아차 엠블럼이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엠블럼이 사실 사전에 공개된 바가 있죠. 이제 컨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에서 또 공개가 되었고, 또 그 출원을 또 시켰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엠블럼은 내년 1월 6일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 신규 엠블럼은 내년에 출시될 기아 7 풀체인지 스포티지 후속 모델 등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2020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자동차는 2020년 마지막 리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2021년에도 국내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은 매주 월요일 이어질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새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트렌드는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요, 블로그 빠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는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링 구독, 빠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